너랑 있으면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야. 마치 이런 것처럼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렇다면 결국에는 법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해결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에 대한 부분일 거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신가 재개발 내용인데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사비 폭등 때문에 요즘 전국이 난리잖아요. 신가 재개발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피해갈 수 없는 거겠죠. 말 바꾸는 시공사 어떻게 말을 바꿨는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23년 12월 28일 날 원래 관리처분 변경 계획 이 총회가 열리기로 했었는데 시공사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요번에 이제 다시 관리처분 변경 계획이 열리게 됐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말을 바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이들 돌아다녔던 내용인데요. 빛골 드립 사업단에서 3월 19일 날 이게 어떤 의견을 이렇게 송부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얘기인즉슨 타당성 조사, 분양가 타당성 조사 해보니까 적정 분양가가 2,186만 원으로 예측이 되더라. 그래서 분양가 2,450만 원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그리고 당 사업지는 하이엔드 브랜드 이렇게 변경돼가지고 공사비는 급등하는 반면에 지금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인해서 일반 분양가는 하락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분담금에 상당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재수립을 요청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재수립 요청이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분양가 2,186만 원으로 좀 반영을 해달라는 요청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이게 실제로는 너무 싸다. 조합원 분양가 평균 896만 원, 발코니 확장비 및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 포함 다 되어가지고 896만 원,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이게. 그리고 희망 일반 분양가는 평균 2,450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까지 미포함이다.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싸게 된다면 일반 분양할 때 이런 매우 낮은 수준의 일반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일반 분양 미분양 리스크에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리고 셋째는 지금 공사비가 706만 원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재협상 중에 조합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또 증액이 될 수도 있겠다. 뭐냐면은 일반 쓰레기 이송 설비 및 마감재를 추가로 상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조합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실착공까지 물가 상승분 그렇지만은 1월부터 4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물가 상승분은 제외를 하지만 이 이후에도 실착공을 못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공사비가 증액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달라. 그리고 상기 내용 해결과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를 위한 기타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는 이런 요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5일 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개최까지 공고까지 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공문은 3월 19일이고 그리고 3월 29일에 굉장히 유감스럽다.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요청을 드린다. 뭐 이런 내용이 공문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식지 보니까는 4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때 이게 조합에서 사업단에게 보낸 공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당 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안에 대해서 사업단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면서 관리처분 변경 계획 총회 의결 후 공사 도급 계약 및 공증에 따른 착공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조합에서 사업단에게 이게 보낸 거죠. 얘기인즉슨 너희들이 요청한 거 수용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관리처분 계획을 바로 통과시킬 거다라는 제스처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총회를 열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2023년 12월에 연내 착공을 약속하기로 해서 우리가 공사비, 과도한 공사비 인상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도급
변경 계약안을 수용해가지고 이렇게 총회를 이렇게 받고자 했는데 너희들이 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 전날 갑자기 총회를 연기하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합의를 송두리째 깨버리면서 조합 및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당연히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열이 받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 방식대로 그냥 하겠다라는 거예요. 재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오히려 사업단 공사비 증액 요인, 증액 세부 내역도 제시하지 않고 조합의 재협상안을 모두 거부하고 관리처분 변경 총회 의결 이후 즉각 실착공 실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내용대로 이날 총회 내용대로 관리처분 변경 총회 의결을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5월 4일 날 지금 잡혔죠. 총회 날짜가. 그리고 3월 19일 공문 내용도 도저히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업단에서 만든 분양 가격 및 분양성 조사 결과에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관리처분 변경 총회 5월이고 인가는 9월쯤 날 예정인데 그쯤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 글쎄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바로 인상이 돼도 한국에 바로 인하가 되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인하가 약간씩 조금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가 2,450 하는 이유가 상무 센트럴자이 2,800, 중앙공원 롯데 시그니처 2,400, 그리고 우남 3단지 2,150만원, 신가 재개발 2,450만원 분양가는 객관적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객관적으로. 사실 이게 객관적인지 아닌지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롯데공원 시그니처 분양 성적 아직 안 나왔고 우남 3단지 성적 안 나왔고 상무 센트럴 자이 아직 미분양 상태거든요. 그리고 상무 센트럴 자이하고 이게 지금 신가 재개발하고 같은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대수도 다르고 평형 규모도 굉장히 다르고 사업장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것만 단순히 분양 가격만 이렇게 놓고 본다는 게 과연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한 것인가? 저는 이거는 좀 이제 물음표다. 어쨌든 조합에서는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미분양이 발생이 된다면은 이렇게 공사비의 상환의 차질이 예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공 전까지 관리처분 계획 변경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총회하면서 소식지를 같이 보냈는데 여기 보니까는 2023년 12월 시공사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 너희들이 이거를 합의를 파기하는 바람에 첫 단추가 완전히 잘못 시작된 것이다. 잘못은 사업단 너희들에게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을 인정해가지고 2024년 1월부터 실착공일까지 발생하는 공사비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너희들이 보내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 공문을 소식지에 같이 첨부해가지고 넣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23년 1월부터 실착공 4월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공문 보니까. 그렇다면은 5월이 지나서도 실착공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공사비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도급계약서 좀 보니까는 좀 이상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신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합계약서 8조에 실착공 이후에 물가 상승에 따른 변동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과연 공사비 인상이 없을까? 제가 보니까는 8조 보니까 8조 2항에 마감자재 가격이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그리고 34조 1항 12호 보니까요. 상생협력법에 따라서 주 월 재료가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비 인상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도급계약서 보니까는 36조 유항에 계약 해지 또는 해지에 관한 건이 있는데 계약 해지 시에 허그 및 대주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35조에 정한 기준을 적용한 절차와 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합에서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좀 이상한 게 도급계약서 마지막 장에 58조 보니까는 조합의 직발주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 보는 건데 광천동에도 없죠. 이런 내용들이. 저는 처음 보는 건데 시공사가 있는데 왜 조합에서 이 직발주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라는 좀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시공사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인데
시공사에게 유리한 뭐 이런 도급 계약서 같은 게 좀 몇 건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굳이 관리처분 계획 변경만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급하게 왜 서두르는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반대하든지 말든지 기존에 합의한 대로 관리처분 변경 계획안을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서로가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너랑 있으면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야. 마치 이런 것처럼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렇다면 결국에는 법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해결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에 대한 부분일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합에서는 결국에는 시공사 계약을 해지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17일 날 입시총회 자료에 이 안건이 철회가 되기는 했습니다. 철회가 되긴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2019년 본 계약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 도급 계약 금액이 1조 200억으로 계략적인 손해배상 추정액은 공사 도급 금액의 5% 해가지고 500억으로 추정이 된다. 우리가 500억만 이게 손해배상을 하면은 시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돼 있거든요. 철회가 되긴 했지만 과연 이것으로 끝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도 언급드렸다시피요. 이게 시공사 해지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업 지연, 사업성 악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이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 대출 금리 상승 이게 2025년 8월인가까지잖아요. 지금 1년 남짓 남았는데 이 이후에는 이게 사업비 대출이 실착공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사업비 대출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디에서 봤죠? 이게 만약에 2025년 8월 이후에는 지금 2.3%인가 몇 프로인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는 뭐 6%대인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신가 재개발 건지 어디 건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니까. 어쨌든 이게 대출 금리가 올라가긴 하겠죠. 당연히 이게 만기가 끝나게 되면은. 그리고 이미 조합 사업비 이주비로 3,300억을 지금 부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교체가 된다면은 법적 분쟁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클 겁니다. 이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사업단이 지위 확인 소송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 골치가 아프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자면은 위기에 처한 남양주 평내 진땡 아파트 재건축 이 재건축이거든요. 조합원이 1230명인데 1892명 재건축 예정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업장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부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갔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실제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무리한 시공사 해지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매 평가액이 요번에 2,500억 이렇게 추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조합의 부채는 이미 1,6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 갖고 나면 2,500억에 낙찰이 된다 해도 남는 거는 1,000억, 900억 밖에 안 되는 거죠. 900억. 그러면은 1,800명이 900억. 나눠도 이게 지금 얼마 안 되는 거죠. 이 사업장이 무리하게 시공사를 선정을 해지를 했다가 다시 다른 건설사를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왔는데 지위 확인 소송에서 시공사로 인정이 됐어요.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그리고 문제는 이 소송이 휘말리면서 대법원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주가 2018년도에 마쳤어요. 그런데 이 뉴스가 지금 올해 기사거든요. 벌써 지금 6년 차입니다. 6년 차. 이주하고 6년 차까지 지금 계속 소송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희건설이 다시 시공사 선정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대주단에서 돈 못 갚아라 더 이상은 대출 연장을 못 해주겠다 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본다면 이게 신가 재개발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공사 해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텐데 결국에는 명확한 거는 손해보는 쪽은 조합원이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재개발이 절차에 따라서 언제 시공사 해지를 하느냐
요 차이도 있겠지만 지금 신가 재개발은 벌써 이주가 시작이 되고 철거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이런 소송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거는 명확한 것 같고 이 지체되는 기간 동안에 또 사업비의 부담도 늘어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조합원이 물건이 더 잘 팔린다 하더라도 이 부담이 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공사 해지가 답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그리고 해지가 정작 된다고 해도 또 문제가 뭐냐면 시공사가 들어와서 다른 시공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들어오냐 뭐 이 문제거든요. 여기 아유경제TV 기사 보니까는 여기 광주 신가동 재개발 이대로 시공자와 결별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좀 한 군데만 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실제 1군 건설사 뭐 인터뷰 내용이래요. D사가 있고 P사가 있고 S사가 있고 여기 보니까는 여기 관계자들은 광주시장의 부동산 침체 그리고 입찰 보증금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오려면 그리고 즉시 상환이 필요한 사업비 여기 지금 신가동이 쓴 사업비 있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신가동 재개발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참여할 계획이 없다라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요즘에 PF 사태 때문에 건설사들이 뭐 줄도선한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내면서 참여할 수 있는 시공사가 과연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해지가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 해지는 굉장히 조합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영상을 제가 찍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가? 다른 대안이. 그래서 제가 조합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좀 면담을 하고 싶다. 조합장님과. 그래서 뭐 전화번호를 드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야 다행인데 없으면 시공사 해지는 이거는 절대 좋은 카드가 아닐 것이다. 어쨌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그 신가 재개발에 대해서 할 말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입을 닫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신가 조합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고 친한 분도 많고 고객들도 많거든요. 이런저런 질문들이 올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4개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중에 제 감정이 섞여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조합원분들이 계셨다면 좀 죄송하고요. 신가 재개발에 애정이 있어서 그랬겠거니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재개발 쪽 일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신가 재개발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크지 않겠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쪼록 좋은 방안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바둑 용어 중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지금 신가 재개발은 정말 중요한 한 수를 둬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이번에 바둑판에 올려둔 돌이 그 중요한 그 수가 이번 2024년 정기총회라는 수인 것 같은데 이 중요한 한 수가 패착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무리수가 되지 않길 바라고 자충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